어서오세요. 쏘시고, 축구입니다. 월드컵 이제 개막이고, 뭐야. 그러니까 드디어 월드컵. 조금 더 천천히 올라 그랬는데, 왜냐면은, 저거 뭐야. 라인업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일찍 해주니까 고맙네. 뭐, 슬로바키 경기도 있고, 노르웨이 경기도 그렇고 해서, 8시 넘어서 올까 하다가, 일단은 왔습니다. 뭐, 좀 여유 되면은 라인업 보죠. 어제 너무 아쉽네. 알제리 전반전에 퇴장만 안 당했어도 할만했는데 축구 같은 경우 터키 잘 맞췄고 콜롬비아도 라방에서 분석했죠. 콜롬비아는 제가 패스하려다가 라방 때 따로 그냥 슬쩍 봤는데 그래서 분석해서 뭐 승이랑 뭐 언더 사이즈를 먼저 받고 승도 가면 아니 가면 언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 콜롬비아 그래도 이길 것 같다 다 했는데 알제리랑 틀리네. 애틀란타랑 엮어서 갔는데 진짜 열받네요. 열받아. 스웨덴이랑 4대가 안 맞나봐 제가. 스웨덴 경기에 가면 잘 못 맞추네 항상. 지난 9월 달인가 네이션스 한창 할 때도 스웨덴한테 전돈 내가지고 한번 부러진 기억이 있는데 전반에 1대1이었나. 그때 슬로베니아 경기였죠. 1대1 내고 그대로 굳어가지고 스웨덴 4대가 안 맞아. 오늘 먹어봅시다. 일단은 두 경기 라인업 볼 수 있고 해서 그렇게 가고 오늘 부지런 그냥 고배당 던질게요. 고배당.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느바가 조금 아쉬운데 슬슬 느바도 기어를 올려줘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 진짜. 안전하게 좀 조합을 짜겠습니다. 안전하게. 월드컵은 오늘 근데 한 경기밖에 없어. 개막 거창하게 개막 이렇게 해놨는데 경기 한 경기밖에 없어요. 거기 이제 까따르 경기여가지고 여러분들도 카타르 경기는 솔직히 뭐랄까 그러니까 반신반의 느낌이잖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야 이거 카타르 애들 장난 안 칠까 그런 걱정들. 반신반의 느낌이 저도 있습니다. 그때 어차피 라인업을 보고 싶어서 조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가보고 표도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여러분들 아시겠죠? 라인업 보고 갑시다. 제가 저번에 한번 뭐야 몇 저번에 어떤 경기였지? 그것 때문에 라인업 볼 수 있는 경기는 꼭 본다고 이제 다짐을 했는데 오늘 좀 지켜봅시다. 일단은 뭐 A매치 형들이 일단 많아서 분석적으로 사실 뭐 별게 없어요. 천천히 이제 뭐 풀어 드릴 텐데. 리버풀 노팅엄. 어, 역시 멤버십은 바로 나오네. 리버풀 노팅엄 참. 그때 뭘 무조건 먹는 거였는데 진짜로.
강제단폴로 넣겠다고 이제 리버풀 넣었다가 라인업 갑자기 박살나가지고 중이염 터지고 티아고만 나왔어도 이겼어 진짜. 중이염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숨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였죠. 배당 높은 거 그냥 확실한 거 잡아놓고 이제 똥배 하나 고르는데 하필 리버풀 골라가지고 그날 다른 똥배가 아마 그날 다 들어갔을 거야 리버풀 빼고. 뭐 인터밀란이었나 뭐 같이 있었는데 뭐 일찍 하니까 리버풀 그냥 골랐다가 라인업 뜨고 제가 그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애써 침착한 척 하려고 하는데 속으로 이거 좆됐다 진짜로. 일단 무릎부터 꿇어보자 이 마인드였는데 진짜 못 이기더라. SNS 폭로는 그거 뭐 찌라시예요. 당연히 찌라시고 한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찌라신 거는 찌라신데 야 진짜 어떡하나 걱정이 돼. 솔직히 카타르라서 이게 그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축구 먼저 한번 보시죠. 넣읍시다. 축구는 좀 잘 맞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경기 총 이렇게 쭉 보자 하면은 뭐 노르웨이 그렇다 치고 뭐 루마니아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전력전 우위 그렇다 치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프렌을 좀 많이 봤던 팀들이 정배를 받았어요. 룩셈부르크 일단 불가리아 정배 받았고 슬로베니아도 항상 좀 그래도 역배를 많이 받는 팀이죠. 프렌에 접근을 했던 팀인데 몬테네그로랑 홈경기 정배 받았고 이거 헝가리 같은 경우도 거의 그래도 프렌을 많이 받는 팀인데 그리스 이번 소집 명단 자체도 강하지도 않고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거부터가 일단은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뭐 기본적으로 역배를 받는 팀들이 자주 받는 팀들이 경기력이 좀 괜찮거나 뭐 역배도 많이 내고 프렌도 많이 가져갔던 팀들이 정배를 받고 나서 귀신같이 무승부로 부러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 그런 경기들이 좀 많다. 뭐 슬로도 정배, 룩셈 정배에다가 뭐 그렇죠. 헝가리 정배 이런 느낌이어서 저기서 뭐가 터질라나? 그리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왜냐면 이게 A매치잖아. 무게감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세 경기 중에서는 좀 웬만하면 좀 접근을 피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슬로바키아 대 칠레 요거는 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경기죠. 기본적으로 일정의 타이트함. 슬로바키아 역시도 3일 전이었나요? 4일 전이야 3일 전이었나. 몬테네그로 원정에서 경기가 있었고 무승부를 기록했죠. 2대2. 칠레 같은 경우도 폴란드 원정에서 월드컵 나가는 폴란드 상대였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 풀 가동을 했었고 거의 뭐 전방에 산체스나 뭐 후방에 메델이나 뭐 비달 같은 애들 거의 풀타임 다 뛰었고 근데 1대0으로 졌었죠. 상당히 또 열심히 뛰기도 했었던 경기인 만큼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요거는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랑 똑같아요. 칠레가 그 전 경기 힘을 너무 많이 썼어. 그리고 경기 뛰는 걸 봤을 때 약간 유럽 그 과에 좀 자존심을 좀 걸고 뛰는 느낌이 칠레가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열심히 뛰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 동기부여도 없는 이 슬로바키아전에 얼마나 좀 뛰어줄지도 의문일 뿐더러 또 추가로 칠레 같은 경우 세대 교체가 잘 안 됐거든요. 여전히 산체스나 뭐 후방에 메델, 뭐 미드필더 비달 언제적이야 얘네. 물론 여전히 지금도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빅리그에서 뛰고 있잖아 다들. 뭐 산체스, 마르세유의 메델 같은 경우 메델이 어디였지? 세리에 볼로냐였나? 헷갈리네. 무튼 그래가지고 한데 나이가 먹은 건 분명해요. 일정의 타이트하면서 지난 경기 폴란드전에 많은 힘을 쏟아 부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슬로바키아전은 무게감이 확 낮아지는 경기잖아. 지난 경기 자존심을 걸고 뛰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초반에 막 해가지고 칠레 쪽으로 좀 많이 빠졌어 배당이. 어제는 막 해외 배당이 국내 배당을 역전하기도 했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경기는
정배 찍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슬로바키아가 어쨌든 홈이기도 하고 신선전이잖아. 솔직히 이길 거라는 기대도 슬로바키아 쪽에 좀 떨어지긴 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승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슬로바키아 푸란 쪽 이런 쪽으로 보긴 하는데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실내 같은 경우도 라인업을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주전 라인업 좀 뛸 것 같긴 하거든요. 주전 라인업들이 비달 37살?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30대 중반일 거야. 그래서 무 쪽의 접근이나 고배당 노리시는 분들 혹은 뭐 슬로바키아 프렛 요런 쪽으로 그래도 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노르웨이 대 핀란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홀란드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홀란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뭐 라인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 10시 킥오프기 때문에 9시에 뜰 거예요. 근데 그냥 빠진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도 전방쪽에 이제 푸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 팀이 주포를 지금 뺀 상태로 경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핀란드 같은 경우 뭐 지금 주전 라인업인 그런 공격수도 오늘 출전 좀 불투명한 것 같고 물론 노르웨이 쪽에 웨드고르나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았던 뭐 세일로스 요런 애들이 소집이 된 건 맞는데 지난 경기 일단 뛰었어. 지난 경기 뛰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물론 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발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체력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다만 뭐 이후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뭐 대충 뛰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홈팬들의 앞이기도 하고 월드컵에 못 나간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런 걸 털어내줘야 되잖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충분히 있었을 거고 어,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털어내리는 승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직전 경기 푸키 없이 뭐 묵혔으면 잘했잖아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어쨌든 노르웨이가 그래도 홈에서 잡을 사이즈인 것 같아요. 홀란드가 없더라도 전방에서 셀룰로스가 사실 지난 네이션스 리그처럼 해주면은 이거 또 저득점 가면서 그냥 뭐 1대1 0대0 터질 수도 있는데 또 폼이 좀 올라왔어요. 리그 경기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소시다드가 전방 쪽에 부상자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강제로 셀룰로스가 계속 선발로 뛰었어. 경험치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노르웨이 사이드로 봅니다. 혹은 양팀 다 주포 다 빠졌다. 저득점 나온다. 핀란드의 득점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혹은 터지게 되면은 언더로 터집니다. 이거는 터지면 노리가 골 못 받고 터지는 사이드거든요. 만약에 터진다면 그런 측면에서 뭐 언더로의 접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순 있겠다. 1번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프렌 무승부 룩셈부르크 대 불가리아 개똥 대 똥 경기입니다. 일단은 뭐 룩셈이 제가 뭐 지난 경기 헝가리전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죠. 룩셈이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축구에 있어서는 뭐 제가 가끔씩 뭐 농구의 나라 리투아니아 하잖아. 뭐 별 다를 게 없던 나라에서 그냥 반대 찍고 반대 많이 찍으면은 부근했던 그런 룩셈부르크였고 그게 이게 결과로 나타나 상대 전적이 불가리아가 진 적이 없어요. 7승 1무야 불가가 7승 1무. 근데 언제 무승부를 캤냐? 2017년. 가장 최근 경기는 무승부였다. 그 불모지였잖아요, 룩셈이 그동안. 불가리안 나름 뭐 베르바토프라든가 옛날에 좀 있었어. 지금이야 완전 마탱이가 같습니다만. 그때 뭐 개박살 내다가 룩셈은 좀 따라오고 불가리안 떨어지니까 귀신같이 직접 맞대결 월드컵 예선이었어요. 평가전도 아니고 무승부를 캤었죠. 두 팀 간의 격차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현재 상황이고요. 야 그래도 룩셈이 프렌이면 뭐 프렌 보겠는데 정배는 석이 나가네 석이 나가 안 그렇습니까? 아씨 뭐 저는 이 정도 배당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려워 배당이 맞게 측정이 되니까 룩셈이 만만치는 않은 건 맞는데 새싹 정도가 피어난다고 제가 항상 룩셈 경기 분석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정배 찍기는 솔직히 그렇다. 무승부무 보겠습니다. 무승부무 이긴다 하더라도 간신히 이긴다고 보고요. 혹은 이제 상대 전적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무승부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던 두 팀 간의 상대 전적 1무 7패예요. 룩셈부르크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전에 워낙 두 팀의 격차가 컸었던 상황에서의 결과를 냈던 거고, 지금 살짝 좁혀진 상황에서 직전 경기 맞대결 무승부도 떴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이 조금 좁혀질 거거든요. 얼마나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 안 만나 사실. 뭐 그런데 좀 좁혀지는 사이즈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도 요 경기를 좀 접근한다면 단통승 찍기에는 좀 빡센 느낌이고 무승부무지 않을까. 뭐 그냥 승패로 간다 하면은 룩셈 승 찍을 것 같은데 솔직히 쫄려서 못 찍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무 걔 억지 PK A매치가 그렇지 뭐. 어쨌든 저는 그때는 뭐 룩셈 프레임 봤으니까 뭐. 네 번째 똑같은 매치죠. 방금 전이랑 슬로베니아가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죽음의 조에서 뭐 스웨덴을 떨구면서 살아남기도 했었고 기세가 나쁘지 않아요. 전방적에 쉐스크 같은 애들도 뭐 워낙 그쪽 산 애들이 잘 터지잖아요. 또 레버쿠젠인가 이적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 다음 시즌에 뭐 홀란드도 그쪽 팀이 잘치 팀이었고 한데 이제는 셰슈코가 확실히 좀 그런 것들을 특히 국가대표 경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나올 때마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네이션스 리그 때도 엄청 잘했죠. 그냥 나오면 골. 직전 루마니아전도 좋았고. 근데 어쨌든 직전 루마니아 경기 때 슬로베니아가 원정 경기인데도 주전 라인업 좀 많이 썼어. 오블락이나 쉐슈코 같은 팀 내 핵심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수비 쪽에서 이제 뭐 불투명자들도 지금 슬로베니아가 조금 있거든요. 해가지고 해외배당은 당연히 최근에 슬로베니아가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발전된 형태의 경기를 분명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몬테네그로 사실 뭐 없잖아. 뭐 아예 약체는 아닙니다만 전력적인 좀 우세가 있다고 보고 슬롯 쪽으로 좀 많이 빠져요. 빠지고 있는데 씨발 통수 칠 거 같냐 왜 이렇게 믿어주면은. 슬로베니아가 뭐 득점력이 없는 건 아닌데 좀 끈끈한 상황에서의 득점이거든요. 대부분 막 화력이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사실 뒤쪽에서 어느 정도 오블락을 필두로 한 탄탄함 속에서 역습의 한방 그런 부분에서 셰스코라는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좀 꾸역꾸역 한 점 두 점 내는 그런 느낌이어서 솔직히 막 그렇게 편안한 느낌의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몬테네그로라서 조금 어렵네. 승을 보고 싶은데 이게 뭐 네이션스 리그나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경기여서 저는 슬로베니아 승을 봤을 것 같아요. 슬로베니아 쪽으로 해외배당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도 좋고 전혀 의심할 여지가 딱히 뭐 배당도 괜찮으니까 배당 대비 메리트도 어느 정도 챙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걔가 셰시코예요. 조이빈이 계속 말씀드리는 셰시코. 신뢰가 안 가냐. 신뢰가 A매치답게 분석하겠습니다. 무승부무 봅니다. 귀신 같은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다. 왜냐면 지난 경기 풀타임을 뛰었어. 셰시코가 풀타임 뛰었어. 풀타임 A매치인데 뭐 교체를 카드를 이제 A매치다 보니까 많이 쓸 수 있지. 지난 경기도 이제 양팀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다 6장씩 썼는데 셰시코 풀타임 뛰었어. 풀타임 뛰어가지고 이게 좀 걸리네. 귀신 같은 무가 뜰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사실 승을 찍으시는 분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찍는다 하시면은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어요. 제가 흐름도 좋고 믿을만한 공격수도 그래도 있고 뭐 이길 수 있는 사이즈인 건 분명해 보여요. 다만 저는 A매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초장에 서론에 언급했던 것처럼 맨날 옆에 받는 애들이 다 정배 받아왔거든요. 최근에 괜찮아가지고 플랜을 좀 했던 팀들이 조금 쎄한 느낌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무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한국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얘기 했잖아. 우리나라 이거 뭐 못 믿어요. 올림픽 애들 황선우 감독 못 믿어. 그렇다고 뭐 반대 찍기도 솔직히 좀 그렇고 지난 경기 이미 져가지고 패스를 때리고 월드컵 마지막에 할까요? 순서상으로 카타르 에콰도르 차례인데 월드컵이니까 좀 그래도 마지막에 하죠. 그나마 좀 분석할 만한 경기니까. 몰도바 루마니아 몇 번째지? 하나 둘 서희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네. 이 경기는 솔직히 찍기 어려운 경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찍기 어려운 경기 같은데 일단 해외배당 루마니아 지금 폭등하고 있어. 폭등. 거의 1.7배 넘어서 8배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무게가 오는 A매치 원정 정배 애매한 이제 팀 전력 잘 터지거든요. 잘 터져. 그래서 제가 지난 경기에 뭐 그리스고 헝가리고 다 반대 프레임 봤잖아. 다 맞았잖아. 그런 것들이 잘 터지는 사이즈. 원래 이런 사이즈가 야 근데 나 뭐 몰도바는 솔직히 못 믿겠어요 진짜로. 뭐 룩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그래도 불모지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때 그리스를 못 믿어서 패스를 한 거였죠. 반대편에 봤다기보단 패스를 때렸죠. 그리스 경기는 뭐 그랬는데 몰타 상대로 하씨야 몰도바는 진짜로 이거 루마니아 안 갈 수가 없는 경기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루마니아 승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사이즈가 안 좋긴 해. 지금 배당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요. 해외 배당 자체가 뭐 사실 경기 뭐 아무 동기부여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라인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사이즈상 해외 배당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정배 찍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져 분명히. 이게 뭐 네이션스 리그도 아니고 한데 아 나 몰도바 프레는 진짜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 배당 올라가면 귀신같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지난 경기 모로코도 똑같았어. 모로코도 패 배당 엄청 올라가는데 난 그냥 승 봤잖아. 루마니아 승 보겠습니다. 몰도바 프레나 아씨 이거는 진짜 못 보겠어. 루마 승. 근데 이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애초에 뭐야 해배도 엄청 올라가고 있고 뭐 조금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엄청 올라가고 있고 주전도 안 낼 사이즈고. 그쵸. 저 느낌에 볼트버 프렌 약간 물론 야구는 이제 하나가 프렌 종종 하잖아요. 근데 진짜 뭐 개똥팀 프렌 보는 느낌이라 꼴등팀 프렌 보는 느낌이라 참 못 보겠다. 몰타 대 아일랜드 몇 번째야? 여섯 번째인가? 대충 갑시다. 이 경기도 사실 배팅하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왜 어렵냐? 몰타 프렌 찍기도 솔직히 좀 그렇고요.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항상 믿을만한 팀이 아니에요. 약팀이랑 하든 뭐 강팀이랑 하든 비비는 내용에서의 경기는 보여줄 수 있고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롱볼에서의 한 방은 있는 팀입니다만 그런 팀들이 보통 약팀하고 할 때 못 넣잖아 골을. 롱볼만 뻥뻥 때리다가 공격 더럽게 못하네. 뭐 1대1 무 0대0 무 이겨도 똥줄승 워낙 많이 하는 팀인데 이제 1.3을 하는 배당은 기분이 안 좋다 이거든. 기분이 안 좋아 이 배당. 특히나 이제 몰타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 또 그리스를 상대로 완전 저득점 경기에서 이제 또 매치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저득점이네.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완전 저득점 경기가 예상됐던 경기였습니다만 의외로 몰타가 또 두 골까지 뽑아주면서 2대2 무도 캐줬고 이런 사이즈가 있어서 이 경기는 승패로는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저득점 볼게 저득점 언더. 아일랜드의 공격력을 일단은 1차적으로 믿고요. 몰타가 지난 경기 귀신같이 그리스랑 개똥 경기를 해놓고 오바를 냈는데 아이 코가 막혀 자꾸
오늘 경기 귀신 같은 언더 봅니다. 결대로 나오는 언더를 보고요. 요거 헝가리 승 볼게요. 헝가리 승. 그리스가 일단 소집 명단 자체도 조금 아쉬워. 뭐 마브로파누스 이런 애들이 부상 관련해가지고 수비 쪽에서도 소집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공격 쪽에서도 현재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헝가리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지난 경기는 아쉽긴 했어요. 조금 근데 못했다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느낌이었고, 오늘 경기 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져요. 상대가 뭐 아무런 동기부여 없는 그리스이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가 사실 수비하다가 철퇴로 받고 이제 이기는 그런 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기부여적으로 떨어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헝가리가 직전 경기 뭐 아쉬운 무승부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야, 카타르 하기 전 오스트리아 대 이탈리아인데, 이 경기 솔직히 조금 어려워. 여러분들 그냥 분석 자체가 쉽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탈리아 기세라면은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직전 알바니아전의 경기를 봤을 때 이탈리아가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대표 팀에 있는 선수들 자체가 소속 팀이나 이런 데서 좀 흐름을 좀 탄 애들이 많아요. 상승세, 예, 선수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토날리도 오늘 안 나온다는 좀 얘기가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방 쪽에서도 후방이나 뭐 교체가 어느 정도 뭐 친선전이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마인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알바니아전에도 어쨌든 경기력이 막 나쁘진 않았는데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좀 집중력이 흔들리거나 그런 약점들은 분명히 노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실점을 했었고, 추가적인 실점이 더 있을 만한 사이즈도 있었어요. 알바니아 전에.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직전경기 어쨌든 마인도 했고, 오늘은 좀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이 여러 가지 봤을 때 마인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무승부에 뭐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도 뭐 마틴 가가지고 알라바도 없고요. 뭐 그래도 전방쪽에 뭐 아르나우토비치나 뭐 그레고리슈 같은 애들도 이번 시즌 상당히 좋잖아요. 좀 무섭긴 해. 무섭긴 한데, 그래서 뭐 무승부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기진 못할 것이다. 요 정도 보고요. 마지막 까따르 월드컵. 솔직히 월드컵 느낌이 안 나긴 해. 여러분들 월드컵 느낌이 나세요? 저는 그냥 뭐 A매치 분석하는 느낌이야 지금. 그런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에 대한 그 월드컵 전에 항상 설렜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에는 근데 뭐 겨울에서 그런가? 카타르 월드컵이라 그런가? 뭔가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하네. 무게감이 좀 없는 느낌이네, 뭔가. 유로 정도 하는 느낌이네. 유로 체감도 안 나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역시나 걱정을 하는 이탈리아 언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잘 모르겠어. 찡찡하면 오바 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일단은 전력 차는 극명해요. 배당은 현재 거의 에콰도르가 2점대 2.2까지 지금 2.21까지 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력은 에콰도르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배당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야, 이 정도 전력 차에 이 정도 배당이면은 뭐 홈인 거 그냥 음, 제껴두고 에콰도르 한번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드필더 라인이나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습니다. 웬만한 강팀이랑 붙어도 비빌 수 있을 정도의 뭐 후방이나 미드필더 쪽에서의 상황이에요.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 뭐 카이세도 같은 애들, 굵직굵직한 놈들도 있고, 어, 전술 자체도 사실 수비 쪽에 조금 더 안정감을 맞춘 에콰도르의 전술이거든요.
4백을 기본적으로 쓰긴 합니다만 수비할 때는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가운데로 쏙 들어와주면서 5백 완전히 안정적으로 이제 라인을 구축하면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카타르는 기본적으로 5백이 양팀 다 수비를 가장 중요시 카타르는 뭐 당연하고 약자 입장에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져 파괴력이 그러니까 만들기는 잘 만들어요. 워낙 좀 남미 쪽 쫄깃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전개 자체도 깔끔하고요.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드는데 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공격수가 없어요. 찬스를 그러니까 많이 날린다는 소리야. 많이 날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격력은 괜찮은데 득점력은 떨어지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 본인들이 2골, 3골 만들기에는 특히나 강팀 상대로는 뭐 사이즈는 가능합니다만 득점력이 떨어지니까 놓쳐버리니까 자꾸 넣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인 측면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일단은 저득점을 보고요. 먼저 추가로 찌라시 나온 것도 결과는 저득점이었어. 뭐 엘카도르가 무득점으로 가면서 뭐 카타르가 후반에 한 골 넣고 1대0 이게 찌라시였잖아요. 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찌라시도 1대 뭐 언더였잖아. 그러니까 일단 언더는 사이즈도 언더 사이즈이기도 하고 에콰도르가 학살하는 각 아니면 제 생각에 저득점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황상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시안컵 쥐뿔도 없는 대회인데 뭐 아시안컵 무슨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카타르 존나게 못해. 존나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수준에선 나쁘지 않아. 그건 맞아. 아시안컵 우승했잖아. 아시아 수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월드컵 대회에서는 존나게 못해요. 그냥 제일 못하는 팀이야.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저득점을 보고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타르 쪽에 빠지는 게 사실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개최국이야. 어느 월드컵을 보든 개최국은 거의 버프가 있었어요. 항상 무게감도 당연히 다르고 홈팬들 앞에서의 경기 추가로 또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개최국은 준비 자체가 워낙 좀 달라. 준비 자체가 달라. 다른 팀들은 어느 정도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겠지만 개최국은 진짜 이악 물고 준비하잖아요. 개최국에서의 자존심이나 뭐 또 본인들의 흥행을 더 위해서 홈팬들의 열광 지더라도 뭔가를 보여주고 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카타르 쪽에 빠지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에콰도르 승 보겠습니다. 심판 고새끼 아, 누구였더라? 유명한 놈이 봐요. 유명한 놈. 이 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유명한 새끼. 오심도 중간중간 봤던 놈인데 누구는 이 새끼 오심 더럽게 많이 낸다라고 보기도 하고 누구는 그래도 얘 정도면 잘 보는 거 아니냐. 걔는 내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무튼 전 에콰도르 봅니다. 근데 이거 안 갔어요, 여러분들. 태클 걸지마 나한테. 내가 이거 왜 승을 봤냐? 이거 솔직히 카타르 프렌치고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경기예요.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경기인데 왜 승을 봤냐? 배낭이 좋아서 승 봤어요. 배낭이 좋아서. 오케이? 나는 그리고 개최국 버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카타르 쪽의 배팅에 있어서는 이걸 뭐 저도점 가면은 뭐 그거니까 상관없는데 승패로서의 카타르 배팅에 있어서는 어우 지켜볼지언정 찍진 않겠다는 마인드야. 그래서 이거 일단은 나 배팅 안 했어요. 배팅 안 했고 여러분들 카타르 많이 간 거 나도 알아. 태클 걸지 마. 가면 갈 수 있어요. 난 근데 이 두 팀의 전력차 대비 배당이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저는 카타르가 이기려면 사실 뭐 2골 이상 넣어야 되는 사이즈야. 아니면 뭐 철퇴로 1대0인데 저는 솔직히 카타르 이길 것 같지 않아요. 무승부가 나왔으면 나왔지. 카타르 이길 것 같지가 않아 뭔가. 에콰도르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콰도르 사이드를 일단 봅니다. 다만 이거 개최국도 있고 해가지고 뭐 배팅하기 좀 어려워. 아시겠죠? 에콰도르 쪽도 분명 배당이 좋아서 찍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력 같은 걸로 못 찍어요. 오케이? 개막전 라방은 패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레민이.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신경 쓰지